네,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이제 제시문이 주어져 있죠. 제시문이, 어, 한번 보면은 A 벡터, B 벡터, V 벡터에 대하여 A 벡터를 기준으로 한 다음 두 조건이 있다. 근데 일단 3-1번은, 이 조건 1에서만 쓰이니까 이제 조건 1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 1을 보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, 이게 이제 V 벡터다. 이렇게 있는 거고, 그리고 V 벡터, 그리고 A 벡터, B 벡터, 요거는 2의 V 벡터, 요거다. 요거가 항상 만족하는 이 B 벡터가 존재한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. 해서 3-1번을 보시면 이제 V 벡터가 C, 0이래요. 조건 1을 만족하도록 하는 위치 벡터 A 벡터의 종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이제 C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. 그래서 A 벡터가 우리가 모르는 이제 위치 벡터라고 이제 주어졌으니까 A 벡터를 위치 벡터로 주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A 벡터에 대해서 x, y라는 이런 어, 그 문자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A 벡터의 이 자취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쵸? 이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이 자취를 구하는 벡터에 대하여 이 벡터의 종점에 대하여 x, y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항상 자취 방정식 구할 때는 이게 우선이고요. 이게 그 당시에는 이걸 수식으로 굳이 안 구해도 그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트렌드에서는 수식으로 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자취를 구하라 아니면은 종점을 나타내는 도형을 나타내라 이런 거는 이제 아마 2차 곡선들이에요. 원 아니면은 이제 타원이 가장 빈도가 높고요. 아니면은 쌍곡선도 있고 아니면 포물선도 있죠. 네,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런 수식들은 항상 그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. 해서 수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유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스포를 하자면 타원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음,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V 벡터가 있잖아요.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 뭐 A 벡터 있고 B 벡터가 있겠죠. 했는데 여기가 이제 V 벡터다. 근데 이 V 벡터는 이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C, 0으로 이렇게 뭐 X축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고정이 된 상태예요. 그쵸?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A 벡터, B 벡터가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요 점이 움직이는 거죠. 자유자재로. 근데 요 조건이 그 움직임을 제한을 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.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어,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V 벡터보다 더한 게 V 벡터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. 요 앞에 부등식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. 근데 이 조건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. 요거는 이제 삼각부등식이잖아요. 삼각형에서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한 거는 요 길이보다 크죠.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. 왜냐하면은 삼각부등식. 네, 삼각부등식이 있어서 항상 성립을 하고요.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보시면 요거 갖고 우리가 수식을 추론을 할 건데 이 경계 지점을 한번 봅시다. 이 경계는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A 벡터랑 B 벡터 요 두 개의 길이를 더한 게 항상 EV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EC로 고정이 된다는 거잖아요. 요 두 고정된 점에 대하여 이렇게 두 거리 합이 어떠한 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항상 어떤 길이로 고정이 돼 있어요. 그럼 뭐죠? 타원이구나. 네, 타원이구나. 해서 요거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등식이 주어졌으니까 이 EC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겠어요? 이 타원의 내부를 가리키겠죠. 그래서 이 타원의 경계와 그리고 타원의 내부가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 수식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수식을 이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로 수식을 이끌어낼지만 알아 눈치를 채시면 이제
전개를 해가면서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. 그래서 A 벡터의 종점이 x, y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여기가 0,0이고 여기가 c, 0입니다. 그러면 이 부등식을 그대로 써줄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어떻게 돼요?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. 요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어떻게 돼요? 요거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이 V 벡터 크기 이 C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매우 간단하죠. 여기부터는 이제 타원을 유도하는 거랑 같습니다. 이거는 타원 정의 유도하는 거랑 같죠. 그래서 제가 계산은 생략할 건데 이제 마지막 이제 잔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간단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고 그러면 x-c의 제곱에 y제곱 그리고 2c제곱에서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죠.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요 루트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. 제곱을 한번 해주시고요. 제곱을 해주시면 얘는 풀리고 요거 되는데 이 중간에 2루트 얼마 있겠죠. 마이너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기 위해 나머지를 또 다 옮기신 다음에 제곱을 한번 더 해주십니다. 해주신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답안 쓸 때는 그 전개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한 번 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그 정리한 다음에 제곱에 한 번 더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거기까지만 수식을 하고 수식을 끝까지 다 전개하면은 칸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요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. 요게 의의하다. 이런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서 우리가 구할 영역은 뭐 요 타원의 경계랑 내부이다라고 말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작년 그 연세대 1차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고 그때도 이렇게 수식으로 전개를 해야 아마 점수를 다 받았을 거예요. 그 당시 그냥 말로만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거의 다 탈락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붙었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. 그렇게 말로 풀어서 쓴 사람이.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유도하는 거에 대해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도를 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이제 정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-1번은 이렇게 하고 3-2번은 좀 더 간단합니다. 그래서 3-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-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3-2번은 이제 답안지를 방금 설명하다가 이거 다시 촬영하는 건데 답안지에 살짝 그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. 답안지에 제가 그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답안지보다는 이 해설을 봐주시면 좋겠어요. 3-2번 보시면은 일단 조건 2를 봐야겠죠. 조건 2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V 벡터 이렇게 있고 그리고 A 벡터의 크기가 M 그리고 B 벡터 크기가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B 벡터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이 S라는 집합이 뭐냐면 A 벡터의 개수인데 요 NS가 2가 되도록 하는 V 벡터의 조건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보통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되어 있으니까 A 벡터 그린 다음 B 벡터 그리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A 벡터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거꾸로 해야 합니다. 그래서 B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렇게 해야 하고요. 이렇게 해야 이 해석이 가능하다 보시고요. 근데 그림은 결국에 똑같긴 한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서술에 있어서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B 벡터를 먼저 그려볼게요. B 벡터의 시점을 원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B 벡터의 이 가치는 반지름이 n이 될 것 같고요. 원이 되겠죠. 그래서 원을 이렇게 한 게 이제 B 벡터의 자치가 될 거고 어떤 한 점 B 벡터에 대해서
B 벡터의 종점에 대해서 뭐 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리세요. 상관이 없고 요 점에 대해서 이제 A 벡터 길이가 m이잖아요. 그래서 이 자취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B 벡터의 종점에 대하여 A 벡터를 이어서 그리면 m은 n보다 짧죠. 그래서 여기가 m이다.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가는 어, 원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. 해서 여기가 이제 n이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원 두 개가 그려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뭐 B 벡터 그리고 A 벡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움직이는 거겠죠. 근데 조건이 이제 V 벡터를 그려주시면 일단 하나의 A 벡터를 임의로 그려볼게요. V 벡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V 벡터가 될 거죠. 근데 요 V 벡터 길이에 대해서는요, 또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A 벡터가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V 벡터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벡터의 크기, 이 V 벡터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NS가 2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이 NS가 2가 안 되도록 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리가 그 조건을 제외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면 될까 보니까 A 벡터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A 벡터가 여기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V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 A 벡터가 요 한 점밖에 안 되겠죠. 그리고 V 벡터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A 벡터가 2점밖에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NS가 1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제 제외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V 벡터가 크기 범위를 정해주면 되겠죠. V 벡터가 최대 길이가 이제 m 더하기 n에서 m-m까지 되겠죠. 왜냐면 요때가 m-m이니까.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일 건데, 사이의 크기일 건데, 여기에서 이 두 상황을 빼줘야 하니까 이 부등호를 바꾸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래서 부등호를 요 등호를 뺀 이 초과 미만 조건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V 벡터의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. 해서 간단한 문제예요. 근데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답안지가 틀렸거든요. 제대로 안 읽었어요, 문제를. 그때 급하게 쓰느라 일요일에. 그래서 죄송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? 만약에 이 A 벡터가, B 벡터가 여기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원이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쓰면 되냐면, 일반성을 잃지 않고, 이렇게, 이 한마디만, 아니면은 요거를 써주셔도 되고, 요거 쓰시거나 요거 쓰시거나 하셔서, 이 그림이 항상 일반성을 잃지 않고 성립한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-2번은 제 답안이 좀 많이 아쉽네요. 그래서 3-2번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3-2번 답 요게 맞습니다. 답안지가 틀렸어요. 그래서 3-2번을 마무리하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